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사한테 어떤 궁금한 점,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럴 때 꼭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초기 비용이 없는데도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보통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항상 그런 걸로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인으로 내야 되냐, 뭐 개인으로 내는데 개인은 또 일반이냐 간이냐 이런 거 되게 선택지가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창업을 막 해요. 네. 창업을 딱 하려고 할 때 세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지. 예, 그거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사업자를 내실 때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업종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세무사를 네. 찾아가서 장부 작성 기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처음에 마이너스를 많이 가놓으셔야 돼요. 지출하는 만큼. 마이너스를. 그냥 세무사 안 찾아가고 그냥 단순 간편 장부이시기 때문에 장부 기장을 많이 하고 그냥 신고를 해도 어차피 1년차 때는 세금이 안 나오는 건 똑같은데 네. 초도 비용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기장을 해놔서 마이너스를 많이 봐놓으셔야지 2년차, 3년차까지도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매출이 없다고 해서 그냥 기장을 안 하고 간편장부 그냥 본인이 신고를 하신다거나 그러면 1년차 때는 어차피 세금이 안 나오지만은 2년차, 3년차 때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일반 사업자로 내시고 간이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업을 하실 거고 초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사업자를 내시고 장부 작성도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의 어떤 매출 기준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업종마다 좀 틀리긴 한데 4,800 기준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4,800 정도? 그럼 월로 따지면은 매출이 그렇죠. 한 400 정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간이 사업자로 냈다가 그 매출액을 넘어가면 일반 사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간이 사업자 때 받았던 혜택들이 그때 다시 토해내야 돼요. 소급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네. 그렇죠. 그쵸? 그래서 계속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작게 수입이 나서 평생 요 정도야 라고 하시면 간이 사업자로 가셔도 되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구멍가게라서 어차피 4,800 안 찍고 난 그걸로 만족해. 간이가 사업자로 가시면 돼요. 세금 싸요. 그런데 구멍가게인데 갑자기 백종원 님이 찾아오셨다. 매출액이 줄을 가지게 선다. 그러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되면서 예전에 간이 과세자 받던 혜택들을 다시 다 소급해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800이라는 기준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냥 세금 내고 4,800이면 한 달에 400이에요. 그렇죠. 400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한 달에 뭐 100, 200 정도 가져가면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낫고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일반 사업자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금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20대에 창업을 할 때 간이가세자로 먼저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세무사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그쵸. 이런 혜택을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된다거나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이가세로 하면은 세금을 안 내는 줄 알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거면 맞아요.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네.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 그래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이제 6%에서 현재 44%까지 이제 있거든요. 세율이. 44%까지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2억까지 10%, 2억 넘어가면 20%, 200억이 넘어가야 22%. 그러면은 내가 200억을 벌었다. 22%. 종합소득세는 44%.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엄청 싸네. 그래서 법인세가 좋아 라고 하시는 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200억이 들어와도 법인 계좌에 들어와도 그 돈을 빼셔야 될 거예요. 법인 계좌에 200억이 들어오면 그 돈을 빼야 내 돈이잖아요. 네. 가만히 냅뒀을 때 그 22%라는 거예요. 안 빼고 냅뒀을 때 22%를 속된 말로 나라에 뜯기고 일단 한 차례 뜯기고 나중에 그거를 또 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교를 하실 때
법인에서 어떻게 빼느냐 그렇죠. 네. 그거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빼냐면 근로소득으로 빼게 되십니다. 그렇죠. 그럼 또 그때 세금이 또 붙잖아요. 종합소득세 내는 거죠. 예, 그렇죠. 물론 가끔서도 내야 되고. 그래서 네. 법인이랑 개인한테 뭐 더 자세한 얘기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네.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이 좀 더 쌉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했을 때 퇴직금에 옛날에는 퇴직소득도 발생을 시켰지만 퇴직금에 준하는 뭐 보험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행위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럼 그게 좋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혹시 어떤 것부터 좀 해야 될까요? 세금을 나중에 이제 몰라서 많이 낼 경우도 생기잖아요. 일단은 좋은 세무사를 찾으시는 게 아, 좋죠. 네, 첫 번째. 네. 그러시려면 네. 본인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세무사처럼 막 공부를 파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인 건 아셔야 세무사도 잘 고르고 음. 그 다음에 본인밖에 모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세무사는 알 수 없는 것들 그런 걸 꼼꼼하게 챙겨서 줘야 가장 절세가 그러면은 치고요.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어떤 것?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 언제 내는지는 아셔야죠. 아, 세금 세금 내는. 언제 내요? 부가가치세는 네. 이제 일반 개인이든 법인이든 1년에 4번 냅니다. 1월 25일, 4월 25일, 그 다음 7월 25일, 그쵸. 10월 25일. 또 6개월에 한 번 낼 수도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도 낼 수도 있는 분들은 이제 실적이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이 되죠. 개인 사업자는 이제 맨 처음에 신고는 이제 1월 25일, 그치, 네. 7월 25일인데 실적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예정 고지라고 그래가지고 미리 조기 나오죠. 실적의 반이 미리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는 1월 25일 신고, 7월 25일 신고고 납부는 그냥 4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게 편해요. 1월 25일, 4월 25일,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이제 급여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원천세라고 하거든요. 네. 급여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달 1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납부 기일을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말씀들 하시는 게 네. 부가세 너무 많다. 네. 나는 이렇게 돈을 번 적이 없는데 항상 세금 낼 돈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웃지요. 같은 마음인가요? 네. 아니, 부가세 낼 때는 돈을 어디 갔나? 그러니까 통장에도 훅훅 빠지니까. 그래서 부가세는 사실은 사장님들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예. 아. 공급 가액이 있고 세액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짜리 무언가를 팔았다. 1,000만 원만 내 거고 100만 원은 사실은 나라 건 거예요. 맞아. 애초에 내 돈이 10%. 아닙니다. 한국은 10%예요. 예. 네. 부가세가 소비세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100만 원을 내는 세금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1,1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으면은 1,000만 원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보시고 네. 세금 통장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세금 통장. 그래서 그 부가세 좋은 상당의 방법이에요. 100만 원은 그냥 넣어놓는 거예요. 네. 어차피 내 돈이 아니니까. 아,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라는 게 혹시 크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납을 하게 되면 이자가 나와요. 연 이자가 10.95% 굉장히 셉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좀 나오는 페널티가 있고요. 미납 말고 이제 체납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속 고지가 되면은 이제 급여도 이제 통장도 압류가 될 수도 있고 네. 부동산이 있으면 이제 압류 뭐 계속 들어올 수는 있죠. 뭐 정부 기관 사업할 때도 이제 그렇죠. 뭘 못- 예, 못하고 그런 거 뭐 못하고 이런 신용도 당연히 좀 떨어지게 되실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네. 뭐 이제 요식업이든 뭐 미용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테리어를 들어가잖아요. 그쵸. 기자재를 사고 하는데 보통 처음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즉 유혹이 많이 생겨요. 깎아달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이제 뭐 세금 계산서 안 끊어줄 아,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세금 계산서를 안 끊고 하는 게 좀 싸지니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끊더라도 그 웃돈을 요구하더라고요. 10%를 더 달라고 하니까. 진짜요? 근데 이게 그럼- 현실적인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네. 사실은 이제 웃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웃돈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차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이제 인테리어인데 세금 계산 끊으면 1,100이겠다. 그러면 사실은 1,100 지출이 아니라 1,100 지출을 했다가 부가세 신고 때 100만 원도 돌려받거든요. 사실 끝까지 가면 결국은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아. 중요해요. 가장 좋은 깔끔한 받으시는 게 좋고 100만 원 더 주더라도 받으시는 게 좋고 그 이유는 어차피 세금 신고하면 그게 공제가 될 것이고 장부 작성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됩니다. 네.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면 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음. 그거 없이 장부를 작성했다가 세무서에 시비가 붙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역이냐라고 소명 못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되더라도 2%라는 가산세를 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영세한 분들 단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인테리어가 한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네. 그게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네. 정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옛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네. 요식업을 예를 네.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냐면은 현금 매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네. 매출이 많았으니까 사실은 매출 포착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지만 다 매출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세무서에서도 관행상 그런 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고요. 요즘엔 다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매출이 맞아. 거의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 어차피 하셔야 돼서 네. 그게 좋다. 네, 세금 계산을 받는 게 좋습니다. 되게 답이 되셨습니까? 네네네. 네. 대표님의 목표는 어떤 게 있으세요? 아,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기장거래처를 좀 더 늘려서 네, 늘려서 300개 달성하는 게 목표고 와.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당연히 매출액은 더 늘리는 게 목표고 네. 늘려서 언젠가는 이제 원스텝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토탈 서비스. 네. 어. 한 번에 다. 노무, 법무가 고객들이 한 곳에 오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같은 사무실도 쓰면서 네, 어.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와, 트렌드가 기대됩니다. 그런 트렌드인가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그런 쪽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은 사실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쵸. 세무는 세무사한테 연락하고 법인 예, 뭐 노무 쪽은 또 노무사 사무실 가서 음. 뭐 또 가야 되고 법무사 등기하려면 또 법무사 사무실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꺼번에 합쳐서 약간 VIP 서비스처럼 만들어서 와. 이제 고객분들이 그냥 편하게 어떻게 보면 경영 지원 서비스가 되는 거죠. 세무 기장 서비스가 아니라. 그 법인 등기하고 이런 것들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아예? 세무사가? 뭐 법으로 세무사라기보다도 그냥 도와줘 드릴 수는 있다고 봐요. 저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아, 네.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법인 등기를 내실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법의 등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마당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나와주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저도 오히려 이렇게 좀 힘을 받고 가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